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모두 중국의 그 국가 성립과 뭐 발전 과정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상나라부터 얘기해서 뭐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뭐 진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동아시아사니까 다른 지역의 역사도 당연히 배우겠지. 이제 중국의 역사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역사의 기록에 남고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기원전 2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자,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말고도 지금 주변에 동아시아 전역에 우리나라 지역에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는 고조선, 뭐 베트남과 인접한 지역에는 남비에, 초원 지역에는 흉노,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3세기 이후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일본에도 야마타이국이라는 이제 존재가 확인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중국 이외에도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조직적인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초원 지역부터 얘기를 하면 자, 흉노가 대표적인 유목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 말에 이미 초원 지역의 유목민족들 집단이 형성됩니다. 뭐 그 이름은 흉노나 동호 같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붙이거나 자기네들이 자칭한 이름을 뭐 중국식으로 옮겼거나 그렇게 했겠지. 자, 그 중에 흉노가 강력해져서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진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진나라도 흉노에게 반격을 하게 되지. 얘네가 자꾸 와서 약탈을 하니까 당시 진나라는 보면 알겠지만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한참 군사력이 강력했던 진나라이기 때문에 이 진나라가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흉노의 거주지였던 오르도스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자, 오르도스 지역은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이제 말을 키우기 좋은 남부 지역에 있는 일종의 초원지대인데 요 지역을 진나라가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뺏어버리고 여기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야. 그래서 흉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귀중한 이런 목초지가 빼앗겨버리고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사회를 급속하게 재편하고 권력을 집중시켜서 강력한 유목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유목국가는 몽골 고원 지역의 다른 라이벌 유목 부족인 동호나 월지족을 멸망시키거나 멀리 쫓아오고 월지는 막 서쪽 끝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동호는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이 몽골 지역을 통일을 하고 몽골 고원 지역을 통일을 하고 강력한 유목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진나라라는 통일 국가가 나오는 시기에 초원 지역에는 흉노라는 강력한 유목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나라가 잠깐 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그 혼란기에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치열한 전쟁을 거쳐서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몽골 고원 지역에도 흉노라는 새로운 유목 국가가 등장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렇게 강력한 유목 국가가 흉노가 형성이 된 시기가 중국에는 마침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가 등장하는 시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진나라가 통일을 해서 흉노를 공격을 했지. 흉노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군사적인 국가로 재편을 해서 동호와 월지를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거나 멀리 쫓아내서 유목국가를 완성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진나라는 너무 갑자기 망했잖아. 진나라 망해버렸단 말이야.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혼란기를 수습한 게 한나라. 중국에선 한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북쪽에는 흉노가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나중에 나중도 아니야. 합판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흉노의 정치 체제는 어떠하냐? 자, 흉노의 지배자는 선우라고 불렀어. 택리고도 선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흉노족은 국가의 영역을 세 개로 나눴다. 그래서 중앙은 선우가 직접 통치하고 동쪽은 좌연왕, 좌롱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서쪽은 우연왕, 우롱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조직은 군사조직과 직결이 돼서 자, 선우가 이끄는 이 중앙에 군대가 있을 거고 좌방과 우방을 지배하는 자연왕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각자 이끌고 있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선우와 함께 대규모 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지. 자, 그다음에 고조선. 자,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자, 잘 알고 있겠죠. 한국사를 배웠으니까. 자,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특징은 신권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자, 신권 정치가 뭐냐면 왕이 곧 제사장인 정치 체제를 신권 정치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정도가 되면 전국시대 연나라, 자, 연나라면 전국 칠홍 중에 하나지. 군사력이 강력했던 전국 칠홍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력한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춘추시대 국가와 한판 춘추전국시대 국가와 대등하게 맞붙을 정도로. 근데 전쟁을 하는데 지긴 하지만 어쨌든 맞상대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왕위가 세습되었고 뭐 상경대부 장군 같은 관직도 존재하고 8개조의 법조항도 존재했다. 뭐 이런 것들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근데 고조선의 특징이 확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위만조선과 철기문화 발달이라고 하는데,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 자, 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이 혼란기가 있었죠.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는 굉장히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위만이 진한 교체기 시기에 이 혼란 상황에서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주를 해버렸단 말이지. 혼자 온 게 아니야. 한 1000명 끌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끄는 무리도 숫자가 많았고 결정적으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이 받아들였는데 이 위만이 고조선의 왕까지 이제 왕 자리를 뺏어버렸단 말이지. 이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은 이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고조선은 주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죠.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잇는 중개무역으로 이 고조선은 번성하게 되는데, 자, 고조선이 멸망하는 것은 이 한무제가 흉노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에 둘이 이렇게 붙고 있는데 여기에 고조선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흉노와 고조선이 연결해서 연합을 하면 한나라가 이겨내기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고조선을 공격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 완전히 복속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망하든 둘 중 하나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한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고조선은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감히 니네가 우리한테 반발을 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단 말이지. 한 1년 정도 항전했지만 내도 분열로 멸망했다. 자, 국력 차이가 크지만 한나라가 당시에 군사력이 매우 강력했던 시기야. 흉노하고도 막 치열하게 붙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나라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을 텐데 그 강력한 한나라 군대를 상대로도 한 1년간 항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전쟁에서 완패해서 졌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분열로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의 국력도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나라하고도 대등하게 맞붙었고 그리고 한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일본 열도에는 야마타이국이라는 국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시기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고조선이라든지 흉노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 한나라까지는 기원전 2세기 막 이럴 때란 말이야. 하지만 야마타이국은 기원 후 2세기부터 3세기 사이. 그러니까 일본은 청동기 자체가 야요이 시대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단 말이에요. 봐봐. 야마타이국은 한참 늦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시기는 한나라, 흉노, 고조선 이런 시기였다면 일본은 좀 늦단 말이지. 본격적인 국가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같은 국가가 들어서는 시기가 좀 늦은 나라였다.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은 지금 다른 나라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같이 배우지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기원 전후에 일본 열도에서 여러 소국이 한 100여 개가 되는 소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한, 그러니까 시기부터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전한이랑 연관이 있잖아. 한무제는 전한 때 사람이잖아. 한무제는 이때 사람이라고. 자, 일단 계속 봅시다. 자, 그 중에 100여 개 중에 좀 센 나라가 있었나 봐. 그래서 후한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국 중 하나인 외의 노고강은 한나라에게 금인을 받았어. 사서 선물을 받은 거야. 야, 네가 이 한나라에서 우리 한나라가 이 도장 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대빵인 걸 내가 인증해 주마 하고 이제 금인을 받았다고 해. 한 57년? 기원 후 57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미 좀 수백 년 정도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야마타이국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당시 소국 중에 하나가 받은 거고 시간이 또 한 200년 정도 지나야 돼. 150년에서. 자, 2세기 말쯤 되면 기원 후 2세기야. 일본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연맹체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소국들을 통합한 야마타이국의 집권자는 여왕이었어. 히미코 여왕. 이 히미코 여왕이 중원의 위나라에 조공을 했고 또 이전에 노공왕처럼 금인을 받았는데 그 금인은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실물은 전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야마타이국의 정체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기원 전후가 되어야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한 게 청동기 시대가 돼야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일본이라는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좀 늦게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도 당연히 늦게 시작이 되는 거지. 이런 국가들은 철을 수입을 위해서 한반도 남부와 많이 교류를 했는데 자, 다시 이 연표를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시대는 주로 요때란 말이야. 한나라가 흉노도 공격하고 고조선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이런 시대였다가 우리가 지금 야마타이국을 배우는 거는 수백 년을 건넜죠. 기원전 2세기니까 100년, 0년, 다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되는데 노고왕이 후한의 황제에게 금인을 받은 것은 57년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중국 이미 한나라도 망했고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238년에 금인을 받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도 같은 반열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전쟁도 당연히 일어나겠지. 자,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은 진나라 때부터 좀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지도로 살펴봤듯이 진시황이 흉노를 공격하고 오르도스 지역을 빼앗았지. 오르도스 지역을 빼앗고 만리장성을 쌓았어.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혼란기를 거쳐서 한나라가 들어섰고, 그리고 흉노도 이 진나라의 공격에 자극을 받아서 강력한 유목국가를 건설한 이 시기에 이제 각자 지역을 통일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나라와 흉노는 당연히 각자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전쟁을 벌였겠지. 근데 이 전투에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가 흉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백등산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 중국을 통일한 한고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흉노족의 기마군단에 패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나라는 이 흉노족에게 군사적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을 완전히 포기해. 한 수십 년 동안. 얘네랑 싸움 붙어서는 못 이긴다. 방어나 해야지. 그리고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물자를 주는 화친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흉노의 선우에게 황실의 여인을 시집 보내고, 일종의 공주라고 불렀겠지. 공주를 그 황실 여인을 시집을 보내고,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 딸을 보낸다고는 했는데 진짜 완전 딸을 보내는 경우는 많이 없고, 뭐 사촌 막 이런쯤 사촌 딸, 뭐 조카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물자를 흉노에게 공급했다고. 이것을 이제 화친 정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백등산의 수치. 누구 입장에서 쓴? 중국 입장에선 수치겠지. 그래서 고제 한고조가 범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흉노를 공격했으나 당시 흉노의 선우가 묵툭선우인데 이 묵툭선우가 그 유목 지역을 통일한 흉노의 선우란 말이야. 이 묵툭선우가 40만 기병을 이끌고 고제를 백등산으로 몰아넣고 포위했다. 고제가 사자를 보내 흉노의 연지에게 많은 선물을 주자 그들의 표의망 한 곳을 풀어주었다. 한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후에 유경을 사자를 보내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하였다. 군사적으로 패배했고 선물을 줘서 탈출했고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의 외교 관계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흉노가 한창 강력할 때는 선우가 한나라에 글을 보낼 때는 거만스럽게 글을 썼다. 그리고 중국이 흉노한테 사신을 보낼 때도 한나라와 흉노는 서로 이웃한 대등한 나라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라들끼리 대등한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중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그 2000년 전 중국이 오랑캐에 불과하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나라한테 야 우린 대등하니까 공평하게 좀 살자. 야 선물도 왕창 보낼 테니까 우리 그냥 사이좋게 평등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한나라와 흉노의 외교 관계가 초기에는 흉노가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흉노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막상 흉노가 한나라한테 글을 보낼 때는 굉장히 거만스럽게 보냈다고 하잖아. 그래서 흉노와 관련된 유물을 그 유적을 발굴을 하다 보면은 한나라에서 나온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교류를 이어갔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나라가 그만큼 흉노에게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나라는 계속 국력을 쌓아서 군사력을 강화시킨 끝에 한무제 시기가 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대규모 전쟁을 시작해. 기마군단을 엄청 키웠거든 또 한나라도.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랜 전쟁 끝에 흉노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왜냐면 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쟁 전이야. 전쟁 후야. 흉노가 요 지역을 상실하게 되지. 흉노는 한나라와의 화친 이후의 교류로 한나라에게 막대한 물자를 받는 것과 서역 지역에서 막대한 물자를 받는 게 흉노 입장에서는 지배층들이 불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흉노 쪽은 이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흉노의 세력은 약화가 되었고 진짜 한나라가 물량을 왕창 쏟아부었단 말이야. 한 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라가 국력이 바닥날 정도로 군사력을 흉노와의 전쟁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흉노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물량 앞엔 장사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당시 한나라에 또 뛰어난 장수들이 많기도 했고. 자, 어쨌든 흉노는 서역 오아시스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도 상실. 여기 이 지역도 흉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 지역을 상실한단 말이야. 한나라한테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내부 분열로 세력이 약화가 되는데 그럼 한나라는 무사했냐? 한나라는 다 잘 나갔느냐? 그건 또 아니고 한나라도 피해를 입어서 전쟁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국가 재정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엄청 국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고조선, 남비해 등의 다른 국가도 멸망했다고 해. 여기에 남비해시 있고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한나라가 이 전쟁하는 와중에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남비해도 멸망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한무제 남쪽으로는 백어를 멸망시켜 아마 남비해를 얘기하는 것 같고 흉노를 물리쳤다. 이건 흉노와의 전쟁이고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셨다. 그지? 그리고 오송과 손을 잡아 두낭 주치한 장에 세 군을 설치하고 강족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서역 지역으로 진출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진 것은 다 무제 시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한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그 사람. 그래서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배웠잖아. 평준표, 균습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제 정책 뭐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전매제.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독점으로 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을 해서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대책을 만든 게 다 한무제식이고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이 되게 길어지고 국력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동아시아는 형세가 이러했는데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형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고조선, 남비해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흉노. 얘네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나라들이고 한나라가 공격해서 흉노를 약화시키고 고조선은 망했고 남비해는 망하고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부여, 고구려, 사만 같은 조그만 나라들이 나와 있고 기원전 1세기쯤 되면 일본에서도 여러 군의들이 나타나서 100개 다른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후한에 사신을 보내서 금인을 받아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표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한나라가 주로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초원지역은 흉노가 들어섰고 만주 지역에는 한반도 고조선. 근데 이러한 형세를 뒤집어서 요동치게 만들었던 시기가 같이 막 존재했는데, 그지? 같이 존재했는데 이 나라는 약해지고 고조선과 남비에서 망해버린단 말이야. 언제냐? 전환 시기에 무제가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거지. 그리고 일본은 국가의 형성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느렸다. 제일 빠른 건 당연히 중국이고 다른 지역들보다 늦는단 말이야. 이유는 당연히 청동기 시대가 야요이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 형성에도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